세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절세비남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우리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코너의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 네. 저는 자꾸 윤수일님의 아파트가 생각나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자꾸 어깨를 들썩이게 되는데 절세가 되면 네. 어깨가 덩달아서 이렇게 맞습니다. 들썩들썩이겠죠. 네. 그나저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절 앞이라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네. 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한 주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또 쉬는 만큼 미리 일을 해놓으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저희 오늘 문자 주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거든요. 추석 네네. 때. 혹시 이성화 세무사님은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잠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짠했어요. 네. 많이 피곤하시구나. 정말 잠을 제가 어떻게 선물로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에너지를 듬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 세금 신고와 납부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금 네. 신고를 우리가 왜 꼭 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네. 무섭더라고요. 안 내면. 그렇죠. 오늘은 그 시간에 이제 연장해서요.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조차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를 또 보내줄 것이고요. 네. 그 기한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체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주에 내용이었고 그럼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연장선으로 아마 드라마에서 예전에 있었던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2016년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미납된 세금 받으러 다니는 맞습니다. 그 정말 기동대 그런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로 이제 보면은 25개의 자치구에 그 38 세금 징수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제가 구청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우와, 그렇구나. 이게 384 기동대 이 드라마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은 네, 그때 당시 2016년도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네네. 있어요. 돈은 많은데 음,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이런 악덕 체납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엄청 막 돈 찾아내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드라마 보니까 세탁기에도 넣어놓고 뭐 어디 액자 뒤에도 숨겨놓고 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38이라는 숫자가 앞에 붙었어요? 아, 38명이 움직이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38이라는 연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 38이라는 숫자를 따와서 38 이런 식으로 세금 징수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드라마 나왔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38 사기 동대 그러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읽었는데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38 사기동 대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겠네요. 네네.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또 만나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만나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국세 체납에 대한 징수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세법에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절차로는 독촉을 한번 하고요. 네. 독촉 이후에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강제로 뺏어옵니다. 일단 큰 틀은 독촉을 하고 네. 그래도 안 내면 강제 징수를 한다는 건데 네네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독촉부터 알아볼까요? 네네네. 지정된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을 하겠죠. 네. 그래서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독촉장을 이제 발급하게 되는 거고요. 네.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를 기한을 정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대부분 네. 체납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일 안에 다 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고의죠. 실제로 뭐 내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좀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벌어서
뭐 매달 200만 원씩 아니면 100만 원씩 음. 뭐 5년 동안, 3년 동안 갚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독촉이나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의도적으로 네네. 다분히 그 의도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독촉과 또 강제 징수 절차가 이루어지는군요. 네네. 그럼 강제 징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일단은 압류를 하겠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압류된 재산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매각을 해서 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세금을 충당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주는 거고 남는 게 없으면은 그냥 또 다시 또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경매 과정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압류가 되고 매각을 해서 네네. 그 나머지 소위 그 빚잔치라고 하죠. 그런 걸 네네네. 이제 빚을 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거는 밀렸던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긴 하네요. 남는 게 근데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하긴 그 뭐라 그러죠? 이자가 아니라 네네. 그 원금 원금 플러스 네네네. 더 뭐가 안 내면은 붙을 것 가산세도 같은데. 그렇죠. 붙고 뭐 가산세가 네네. 붙을 것 같아요. 네네. TV에 가끔 나오는 걸 보면은 체납자 네. 저항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실제로 본 적은 없고 드라마를 통해서만 본 기억밖에 없어서 네. 문도 다 잠궈 네. 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데 이 문도 막 열고 들어가고 네네. 그렇던데 네.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세무공무원에게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한 힘들이 이제 필요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체납자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자동차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폐쇄된 문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열게 할 수 있죠. 불시에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고지하고 사실은 가면은 저라도 안 열어줄 것 네, 같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고지를 하는 순간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못 할 것 같아서 불시에 갈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음. 사실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렇죠. 불시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네, 언제 이 384 네, 기동대가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네. 집안에다가 이런 걸 둘까요? 고가의 뭐 물건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금 이런 거 둘까요? 이미 뭐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3자에게 돌려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3자의 집에 은닉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3자의 집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재산을 명의를 돌려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 같은 케이스의 명의를 팔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놔도 사회행위 취소라고 해서 강제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야, 무섭네요. 네. 그런데 또 방금 전에 압류의 과정을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이 압류라는 게 정말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딱지를 이렇게 네.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모든 재산에 다 붙이는 거예요? 전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이제 살 수는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것에다가 할 수는 없겠죠. 아,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거는 압류가 안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입어야 되니까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복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고요. 아, 그게 명품 옷인데도요? 그거는 또 다르겠죠. 그거는 명품 가져갈 수 옷은 있겠죠. 가져갈 네. 수 있는데 네. 일반 그냥 기본적인 의복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또 이렇게 하나도 압류를 하진 남김없이 않네요.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다음 날 입을 네네네. 옷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그리고 직업에 필요한 뭐 인감 도장이라도 압류의 대상이 안 되고요. 네. 제복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8조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압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음,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도 압류가 안 되고요. 네. 사망보험금 중에 1천만 원 이하도 안 되고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되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OX 퀴즈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문제 나가요. 고액 체납자의 옷들도 압류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노래 듣고 올 동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번 그리고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잔나비의 쉬 듣고 오죠.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세무클리닉으로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노래 듣기 전에 내드린 OX 퀴즈 있는데 많이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고액 체납자의 옷마저도 압류재산 목록에 포함된다였는데 네. 정답은 O인가요? X인가요? 일단 X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은 안 가져가지만 뭐 고액의 옷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품 옷이나 비싼 옷들, 막 옷에 다이아 달려 있고 이러면은 그런 거는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O도 정답이고 X도 정답이고 세모가 정답이어야만 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의견들이 왔는데요. 심영은님, 모 재벌 회장 사건이 생각나네요. 세금 피하려고 가족들이 압류된 미술품 소유권 주장하면서 소송 걸었다고 기사 난 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892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읽어주실까요? 그런 분들은 지폐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겠어요. 이렇게 네,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옷을 안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그렇죠. 지폐로 옷을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중세 시대에 그 창문세라고 있었어요. 창문이 많은 집에는 세금을 많이 물려서 집에 창문을 다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처럼 맞아요.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2028님도 입는 옷은 불가이지만 고액이고 돈이 될 만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네요. 모피 같은 거는 고액이니까 압류하지 않을까요? 8712님도 보내주셨고요. 김다현님도 그래도 최소한은 남겨주고 가져가네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압류된 재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고로 환수가 되나요? 물론 어, 아까 뭐 네. 경매를 한다고 했지만 네네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거는 이제 경매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국가가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군요. 네네. 그래서 그 한국자산공사 캠코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경매보다 훨씬 강력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경쟁계약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시켜서 네. 경쟁계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처럼 빠르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체를 정해놓고 그분하고 계약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매각을 빨리 하죠. 그래서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음, 공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그렇군요. 합니다.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되면서도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좀 악당 같은 캐릭터인데 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우리들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도 하고 심지어 음, 돕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게 범죄죠.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보통의 사람들은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살아가기가 버거운 상황인데 즐기지는 않겠지만은 나름대로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은 그 인허가 사업이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제한이 있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음, 5천만 원이 이제 체납이 되게 되면은 이상이 되면은 해외에 출국이 금지가 됩니다. 5천만 원만 안 내도요? 네네네. 물론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렇죠. 큰 부자들한테는 5천만 원 큰 돈도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야 되겠죠. 아하. 근데 그거조차도 버티고 있다라면 그분이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러면 뭐 1년 이상 막 몇 억대의 네. 그런 세금을 밀리신 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1년 이상 동안에 2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네. 또 강력한 페널티가 있는 게 인적 사항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오, 어머, 강력하다. 네네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021년도부터는 3회 이상을 1년 경과하도록 체납액이 2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치라고 하죠. 네. 구치소에다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하게끔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국세 뭐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세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허은숙님께서 회사 경리분이 국세를 깜빡하고 안 음. 내서 기간 내에 채무 상환을 못하면 네.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어때요? 네네네. 실제 뭐 생활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사회죠. 그래서 단순하게 체납을 했다고 해서 국세를 깜빡 잊고 며칠 동안 안 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게 고의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국세를 포함해서 은행 채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자산이 처리를 해서 뭐 공매 아까 공매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체납을 계속적으로 길게 끌고 가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직권으로 폐업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영웅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연말정산한 근로자인데요. 프리랜서 일로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연 3천만 원 이하인가?는 종합소득세 안 내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네네. 일단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 말고 근로소득 말고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 어떤 음, 일정의 수수료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소득 내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타 소득 및 사업소득. 네네네. 네. 그러면 반드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뭐 안 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안 했는데 다, 어, 다행인 게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율로 단순하게 신고를 해도 종결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연 기준으로 한 2,400 이상 정도의 소득이죠. 네. 그 소득이 넘어가 버리면 단순 경비율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사 생활도 하시고 네. 부수입으로 프리랜서로 정말 뭐 강연을 음. 한다든지 다른 부수입이 생겼을 물건을 팔 때 수도 있고요. 네, 네. 한 3.3% 강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강연료를 3.3% 원전 맞습니다. 징수를 하고 주잖아요. 네네. 그래도 5월 달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 원전 징수 떼고 들어왔는데도? 원천 징수한 금액이 3.3%여서 저희가 이제 3.3 프리랜서 이렇게 불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3.3%면 99만 원에 해당을 하죠. 네. 그러면 3천만 원 기준으로 3.3%를 뗀 거고요. 경비율이라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3천만 원을 번 사람이 이제 업종별로 다 틀리게 되는데 율을 정해서 한 뭐 30% 정도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되면은 나머지 2,1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음. 2,100하고 내 기존 근로소득하고 합친 금액이 세율 구간이 뭐 15%, 24%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세금이 많아지죠. 더 훨씬 더 아, 추가로 이런 납부를 합니다. 것들도 네. 예, 잘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회사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 네네. 등록을 하셔서 또 월세 수입을 얻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다 소득 신고를 신고하셔야죠. 5월에 네네.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세무 상담하시면서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의뢰인들이 좀 자주 헷갈리고 네.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가장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나는 간이가세자다라고 하면은 음, 소득세도 적게 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간이가세자라는 거는 부가가치세에만 국한되는 부분인 거고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 일반 가세자든 간이가세자든 소득세는 똑같이 내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법만큼 내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그 간이가세자는 부가세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는 맞습니다. 있지만 네. 어쨌든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인 이
소득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네. 피해갈 수 없다. 예, 똑같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충분히 헷갈릴만 하네요. 네네. 그런 것들이.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간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저희 홈페이지 오셔도 궁금증 남기실 수 있고요. 이 시간 라이브 시간 생방송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고민들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